2024년이 유망하다라고 보여지는 업종들은 지금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떤 걸 모아가야 되느냐? 예,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고요. 유튜브 차영주TV 운용자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라는 책을 냈죠. 최근에 인기에 힘입어서 조금 잘 나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제표와 투자를 동시에 배웠다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순히 재무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끌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자부심을 좀 느끼고 유튜브 차영주TV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분의 좋은 얘기는 웅달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요. 주식 공부를 조금 깊게 하고 싶다, 재무제표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차영주TV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내년에 하반기나 내년에 좀 장이 더 좋아지면 네. 차영주 소장님의 책을 더 읽을 만한 동기부여가 더 될 것 같은데 예. 요즘 증시나 또 내년 예. 증시나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예상할 때 보통 2022년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2023년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았죠. 그런데 2023년에 인공지능과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의외로 좋았죠. 그런데 이들을 그러면 계속해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쪽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전 둘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좋았던 쪽들도 2024년에 좋을 것이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나름대로 꿈틀댔던 업종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12월 전망하고 내년 전망을 좀 나눠서 보죠. 네. 12월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 코스닥 기준으로는 800선 기준인데 우리가 12월, 10월 달 보면은 주식시장이 뚝 떨어지다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반등했죠. 11월 중순에. 그리고 딱 주가가 머물러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물리적인 힘을 보게 된다라면 차트가 물리적인 힘이죠.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뚝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딱 공이 여기서 멈춰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공의 밑에서 받치는 힘이 어떤 거죠? 엄청나게 강한 거죠. 저는 지금 이제 12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이 좀 꿈틀대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조금 꿈틀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힘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왜 멈춰야 되느냐라고 보면 1월 효과를 이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이제 증권사는 잊어버렸습니다만 모 증권사에서 올해 초에 제가 이제 본 건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1월 효과가 나타난 거와 12월 달과의 연관성을 보니까 12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해는 그 다음에 1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에 12월 달에 강하지 않았었던 경우에 1월 달에 1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 2022년 12월 달에 음봉이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2023년 1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 다 양봉이었어요. 네. 12월 달에 음봉만큼 1월 달에 1월 그 양봉이 좀 더 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오히려 봉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봉들이 일봉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월봉으로 하게 되면 봉의 크기가 굉장히 작을 텐데 그러고 나면 저는 오히려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어떤 걸 모아가느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2024년에 대한 전략이죠. 2024년이 유망하다라고 보여지는 업종들은 지금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떤 걸 모아가야 되느냐? 반도체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방산. 방산에 대해서 거론하는 증권사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을 거론하냐면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2022년, 2023년에 수주를 많이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는 게 2024년이에요. 그러면 원래 주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오릅니다.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요. 그 다음에는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게 방산이죠. 네.
이것이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게 2024년부터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 본 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방산이에요. 방산의 탑픽은 누구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떨어져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쪽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내년에 유망한 업종으로서 방산을 모아가자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내년에 좋냐? 플랫폼을 거론하는 증권사도 많아요. 이거는 이제 거론이니까 우리가 이제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플랫폼화되는 것들이 이제 수익화되는 것이고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저는 네이버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틈새 전략으로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이 좀 둔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엔터주 같은 경우 내년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들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틈새로 보면 저는 전선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게 봅니다. 변압기를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변압기나 전선 저는 둘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전이 결국 송전에 대한 부분들을 민영화하게 되면 우리가 거대 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송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 이제 주유소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거대 라인에서 주유소까지 라인을 따오는 것은 변압기와 그 전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2024년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이디어 싸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2024년에 올라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바탕으로 차용주가 얘기하는 것이 오롯이 옳다가 아니라 반문을 하셔야 돼요. 차용주가 얘기하는 것에 오류는 없을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2024년에 긍정적인 것은 무엇일까라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짜시고 이걸 모아가는 전략. 이 차원이 뒤에 가서 따로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기대감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다. 특히 만약에 지금 하락 추세대에 있다라면 내년 거를 사시라라고 쉽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한 이후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찌됐건 공매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없는 것으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더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추후 거론돼야 될 문제이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12월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12월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배당 투자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2월이면 이제 배당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미반도체의 배당 기준일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3월 7일입니다. 한미반도체가 액면가가 100원인데 420원 배당을 하겠다고 미리 밝혀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기준일 가만히 보니까 12월 말이 아니라 3월 7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 유튜브 차용주 TV에서 미리 밝혀놨었던 내용인데 이제 차용주 TV는 이런 변화되는 내용들을 즉각 반영하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약 700여 개가 배당을 주총 이후로 바꿨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갖고 있으시면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과거에는 주총 참여 권리와 배당 권리가 동일시됐어요. 그런데 700여 개 기업이 이건 임시주총을 통해서도 계속 바꿀 거예요. 이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주총 참여 권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총을 하고 배당 공시 이후에 살 수 있게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이 있거나 보유한 종목에 주총 그것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트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는 거 차용주 TV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놨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차용주 TV에 오셔가지고 배당과 관련된 컨텐츠를 좀 보시고 그건 제가 뒤에다 링크를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차용주 TV 굳이 안 들어오시더라도 그 영상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로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도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그 정부가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깜깜이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12월 말에 갖고 있었는데 배당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배당 얼마 할지도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해라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제 배당 주총이 나오고 배당 기준일이 이제 발표가 될 거죠. 그러면 주가는 그 사이에 빠르게 반영할 거예요. 배당만큼 반응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깜깜이 투자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배당락을 해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정부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언급해 주신 거에 우선 2차 전지는 없는데 2차 전지는 좀 뒤에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 따로 이제 카테고리를 좀 한번 보죠. 다루고 그러면은 우선은 뭐 반도체랑 방산 네. 뭐 엔터주, 전선주 이 정도? 예, 그 정도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탑픽들 같은 경우, 뭐 엔터 같은 경우는 JYP 엔터, 네. 게임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좋다라고 봐요.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넷마블 필두로 해가지고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신작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신작이 나오기보다 그 전에 훨씬 더 좋으니까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 저는 좋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 LS 전선 아시아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그 턴어라운드를 좀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반도체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리노공업이라든지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빈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23년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우리가 HBM과 관련해서 저는 웅달님 유튜브에 나온 이후에 HBM은 꼭 강조드리고 간 기억이 납니다. HBM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저는 갖고 있어야 될 카테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최근에는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우리가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보면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젠 디램이 반등한다. 파운드리가 반등한다. 랜드가 반등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다라면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군가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면 구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리포트들이 계속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도 저희 이제 최양주 TV에서 리포트 계속 읽어드리니까 매일같이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관심은 뭐죠? 거래량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소재들도 많이 올라갈 때가 됐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재고 부담이 되고 여전히 나는 뭐 사이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중심엔 HBM이 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최근에 NPU 얘기가 나옵니다. NPU는 인공지능, 인공망 반도체죠. 근데 NPU는 아직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 속도는 상당히 좀 더뎌요. 차라리 HBM을 통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게 낫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거리를 좀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래는 다가와요. 온디바이스랑 마찬가지로 미래는 다가오지만 지금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안에도 내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새로운 트리거를 이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침투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HBM은 다르죠. 이거는 인공지능은 누구든지 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나 NPU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기보다는 전 여전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뭐냐? HBM이다. 여기에 저는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해봐야 된다? 후공정. 전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뭐 몇 달 전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맥을 못 쳤잖아요. 근데 후공정 기업 같은 경우 여전히 두 발을 딛고 꿋꿋하게 서 있다라고 본다라면 여기에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HBM의 차세대 기술로 NPU나 온디바이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분야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PC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CPU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고요. GPU는 정확하진 않지만 빠르게 계산하는 거고요. NPU는 인공신경망이라 그래서 뇌와 비슷하게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AP 칩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NPU와 GPU와 CPU를 통합한 게 AP 칩이거든요. 그렇게 반도체도 칩이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분야예요. 반도체라고 하면 하나의 분야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른 분야입니다.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베디드 컴퓨터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은 혼자 지가 알아서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D램이 필요 없는 거죠. 지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니까. AP칩 같은 경우는. 근데 CPU나 GPU 같은 경우는 D램이라든지 HBM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NPU가 개발되는 것보다는 D램이라든지 GPU가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HBM을 그럼 좀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손을 좀 많이 들어주잖아요. 네,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분기 때 이미 20%가 넘었고 3분기 때도 계속해서 나가니까 삼성전자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웅달님 여기에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게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직 저 혼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만 파는 회사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삼성전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비유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대폰도 잘 나가고 반도체도 잘 나가고 가전도 잘 나갈 땐 좋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이다 보니까 HBM에 집중하려면 역시 하이닉스에 집중해야 되고 하이닉스 양 매출이 높은 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HBM이 네. 잘 나간다고 하면요. 네. 엔비디아를 우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를 그냥 대장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엔비디아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샘 알트먼이죠. 네. 이번에 샘 알트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쪽과 관련된 칩을 MS와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것이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이다라고 봐요. 빠르면 늦으면 이제 그보다 더 늦을 수도 있고요. 근데 GPU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MS라는 확실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빠를 수 있죠. 그러면 자 반도체를 조금 더 들어가게 된다라면 GPU는 계산만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을 하다 보면 얘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G는 기억이 3초인 거 아세요? G, 찍지, 생지. 네. 생지에서 생지한테 우리가 돌을 던지면 생지가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지? 이렇게 돌아온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GPU는 그런 거예요. 계속 계산하다가 내가 뭘 계산하지? 이 계산하면 옆에서 HBM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면 얘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GPU 같은 것을 이번에 MS에서 만든다라고 칩시다. 샘 알트먼이. 뭐가 필요할까요? 여전히 HBM이 필요하겠죠. 네. 여전히 HBM 그러니까 이건 기억 장치인데 이건 전원을 끄면 딱 사라지는 기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게 이제 랜드인데 어찌됐든 이게 있어야 이것들이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서부의 역사를 보면 미국 서부의 역사를 보면 금광을 캐는 사람들보다 청바지 파는 기업이 돈을 더 벌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결국 얘네는 금광을 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바지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다라면 이걸 누가 하느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이에요. 90%를 둘이 다 해버려요. 50%를 하이닉스가 하고 40%를 삼성전자가 하고 더군다나 엔비디아는 내년에 H200이라는 새로운 GPU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H3E라는 HBM을 새롭게 해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산업은 지금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면 지금 올랐던 것이 부담되느냐? 오히려 이렇게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직까지는 전 상승력은 더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좀 주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엔비디아 주가가 퍼로 하면 네. 거의 막 150, 200 이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년 그 포드 P로 보니까 막 20대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 상승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요. 예.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 정도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를 사는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는 이제 MS에 대한 트리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이닉스 쪽에 오롯이 어. 투자하는 것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바지 전략. 청바지 전략. 청바지.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꼭 청바지 회사는 아니지만 뒤에서 웃고 있는 애들은 걔네들이다. 제가 2022년에 2차전지 셀 기업보다는 소재를 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머니투데이나 매일경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셀 기업들 같은 경우 먼 미래에는 주요 메이저들이 내재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네들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셀과 내재화가 서로 충돌하면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누굴까? 소재다. 소재를 사라라고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는 그거에 이제 별개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생태계 속에서 앞서 나가는 애들보다 뒤에서 웃고 있는 애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싱은 상당히 투자 아이디어로서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